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 1이 싱가포르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출발했습니다. G7 회의를 중간에서 그만두고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보잉 747이 평양을 출발해 가지고 싱가포르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동시에 공중에 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은은 아마도 시진핑의 전용기를 빌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보잉 747입니다. 둘 다 미국 비행기입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이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항공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일 회담인데 이틀 전에 도착하는 거죠. 이틀 전에 도착하는 것은 그만큼 이 회담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죠. 회담에 임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라고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퀘벡을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나는 김정은을 만나면 즉시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 난 감으로 touch and feel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촉감이라는 뜻이죠. 촉감으로 이 회담이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촉감을 강조를 했습니다. 촉감, 딜 메이커로서의 촉감을 강조를 했습니다. 5초 만에 알 수 있다. 5초 만에 서로 좋아하게 될 것인지 일을 같이 할 만한지 알 수 있다. 그런 걸 영어로 사이즈업이라고 합니다. 사이즈업. 어떤 사람을 딱 평가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평가하는 사이즈업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의외의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신속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해줄 것이다. 그건 김정은이가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또 이야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단 한 분의 일을 끝낼 수는 없다. 메이저 브렉스루는 어렵다. 단 한 번에 화끈하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적어도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 프로세스를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다. 과정을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기존 방침, 미국 정부의 기존 방침에서 많이 후퇴한 것입니다. 많이 후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걱정하는 게 트럼프가 구체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구체적 비핵화에 대한 약속은 얻지 못하고 그 대신에 종전선언과 같은 상징적 조치에 만족해버린다. 그러면은 김정은은 이미 회담 국면을 통해서 중국의 지지를 얻었고 제재를 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입장에서 시간 벌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측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트럼프에게 어떻게 회담에 임할 것이냐 하는 이른바 한국식으로 말하면 말씀 자료를 적어 주어도 그것을 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노동당의 그 조직을 통해서 또 김계관 같은 베테랑을 통해서 이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협상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연구해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얻는 것 없이 많이 주게 되지 않을까.
많이 준다는 게 이제 종전선언 같은 게 가장 크게 주는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아주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치고 한미일 동맹을 흔들고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첫 관문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은 뭐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백악관의 트럼프 측근들이 하고 있다. 이걸 보면 왜 볼턴이 이 회담은 이루어지면은 미국에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깨려고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을 향해서 이것은 일생일대의 한 번 오는 기회다, 원타임 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안 온다라는 또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보면은 현기증이 납니다. 현기증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미국이 천명했던 CVID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시행 약속을 받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종전선언과 같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상당히 위험한 북한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앞으로 회담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회담 국면이 계속되면 제재는 불가능해지고 이미 집행되는 제재도 효과가 줄어들 것이고, 동시에 이 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한은 핵 미사일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다음은 한반도의 공산화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죠. 그쪽으로 가는 대남 공세를 격렬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김정은한테 주는 거죠. 김정은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계기. 동시에 국제정세로는 푸틴,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까지 한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미국한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트럼프가 퀘벡에서 G7 회의를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나왔다는 게 이런 예가 없습니다. 더구나 G7 회의의 실질적인 중심이 미국이, 또 G7 회의는 항상 공동성명을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깨버렸습니다. 공동성명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1대6이 되어버렸습니다. 1대6. 한쪽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고립된 형국이고, 다른 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카나다, 일본이 있고요. 물론 무역 문제와 관계된 관세 장벽을 내리느냐 높이느냐, 이 문제로 지금 이렇게 동맹국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G7은 이게 군사적 동맹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G7에서 이 6개의 나라는 모두가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나토를 통해서 또는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서. 그런데도 오로지 미국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을 앞세우면서 이 동맹 관계를 흐트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거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러시아를 다시 끌어들여서 G8로 복원시키자. 러시아를 이 G8 회의에서 추방한 이유는 2014년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어느 나라가 국경선을 군사적으로 돌파해가지고
땅을 빼앗아간 유일한 경우입니다. 유일한 경우예요. 이거 그러니까 G8에서 추방하고 유럽이 미국의 주도하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하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여러 제재를 지금까지 가하고 있는데, 아니 안 그래도 러시아의 이 공작에 트럼프 선거 캠프가 넘어갔다는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니까 아주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이 없는 거 아니냐. 도덕성 이전에 안보의 기본 개념, 러시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를 사실상 깨고 싱가포르 가는 과정에서 트위터를 날렸는데, 이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부정직하고 약한 지도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고 당신 거짓말쟁이야라고 하면 바로 주먹이 날라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그것도 우방국인, 인접국인 카나다 수상을 향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약해 빠진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 팔로워가 한 6천만 명 되는 그 트윗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건 지도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문제는 그런 도덕성이 없음스러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김정은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안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김유신이 부하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적의 9번 곳을 우리의 정직으로 치면 이긴다. 적의 9번 부분을 우리의 정직으로 치면 이긴다. 아주 상징적인 말이죠. 적의 9번 곳이란 말은 적이 잘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부분을 잡아서 정직한 우리가 치면 이긴다. 정직으로서 거짓말을 치면 이긴다. 이게 군사작전에도 통용이 된다 이거죠. 김정은과 상대할 때는 김정은을 뭐 갖고 논다든지 김정은을 속이겠다는 그런 수법으로 하면은 집니다. 트럼프가 지금 그런 수법으로 달려드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거짓말을 하면은 이쪽은 정직하게 덤벼야죠. 트루만처럼, 레이건처럼. 근데 김정은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은 감으로서, 선전선동으로서 뭘 해보겠다고 하면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트럼프는 김유신처럼 거짓말쟁이 김정은을 정직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정직함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